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 매매를 통해서 뉴스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어떤 뭐 소스나 아니면 뉴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 이후에 뉴스 매매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 10번쯤 진행을 하다가 지난번에 썸네일 없이 좀 허접하게 한번 녹화를 해봤고요. 오늘은 썸네일을 포함해서 제대로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됐던 코너이기 때문에 12번째라고 명명을 해서 12번째 뉴스 매매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법 큰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장중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날 분위기가 조금 좋았던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9월달 하반기 들어와서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장기 연휴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최근 외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면서 9월 추석 전까지 힘들다, 어려운 상인데 꿋꿋하게 좀 이겨내셔야 된다, 내년 봄까지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9월 마무리 잘 하자, 근데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100을 투자할 거면 반만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지난주에 잠깐 반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려운 장세가 아마 연휴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장이 나오기가 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은 나온다라고 보고요. 남겨진 현금이 있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도 뉴스에 좀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과 종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의 분위기, 오늘 새벽에 끝난 그 FOMC 결과가 결론적으로 금리 결정은 동결이었지만 파월의 멘트 자체가 이제 주는 효과, 그리고 일제 점도표가 또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원래 4번 정도 생각을 했다가 2번 정도로 낮추다 보니까 역시 고금리 상황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잘하면 금리 추가로 안 올릴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그 멘트를 통해서는 연내 한번 유효하다, 물론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1회 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충격은 당연히 그에 맞춰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이제 9월 달도 중요하지만 9월 하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내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영업 일수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되면 우리는 먼저 9월이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어, 그 다다음 주에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요일 날 그 다음 주에 멈추고 나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열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5거래일이나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9월 말에서 10월 달 넘어가는 수목금 월화까지 봤을 때 상당히 긴 기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최근에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돼서 연휴 코앞에 두고서도 역시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기가 쉽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물을 직접적으로 판다기보다는 선물을 끌어내림으로써 지수를 충분히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장 분위기 비슷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예수금을 좀 예탁금을 빼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최근에 또 두산 로보틱스 IPO 진행되면서 첫날만 3조 5천억의 증거금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아마 내일 추가로 하게 되면 역대급으로 아마 증거금이 몰릴 것 같은데 그 돈들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단은 있는 계좌에서 빼나가서 쓰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수급적인 에너지가 고갈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환불은 다음 주 초에 다시 들어오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시장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악재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원전 관련해서 주초에는 원전 쪽 소송을 걸었던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각하됐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 컨소시엄이나 이런 곳에서 동유럽이나 중동 쪽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 좀 밝은 예상이 된다면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항소하겠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짓눌려졌었는데 오늘은 일부 그래도 원전이 초반에는 괜찮았던 게 대통령께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하면서 수소나 원전에 대한 중요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의 흐름이 이번 주 흐름 동안 계속 반전에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리한 그 공방전이 아직도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은 웨스팅하우스와 적당한 거래를 통해서 타협을 해서 공동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매조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야,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가 중입자 가속기를 통한 암 치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2기에 해당되는 환자한테 12번인 시술을 했더니 암 치료가 됐다, 완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원래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건물 전체를 쓰는 그런 거대한 치료기고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거 지금 12번 한 건데 건보 혜택 없이 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물론 암 치료 받아서 완치된다고 하는데 돈 있는 분들 돈이 문제겠어요. 암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에 예, 당연히 치료 받겠다고 줄 설만 한데 한 달 만에 암이 사라졌다. 이게 그냥 약물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이랬으면 오래 걸리겠죠. 몇 달. 근데 이거 12번 받는데 한 달 만에 해서 완치됐다 이러니까 이게 원래도 꿈의 치료기 이랬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물로 다 치료한다고 해서 신약들 개발하는 회사와는 좀 결이 다르게 이런 중입자 가속기를 통한 치료가 암 환자한테 새로운 어떤 기회다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게 세 번이나 상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했던 다원시스도 원래 중립자 가속기 쪽에 원래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선두 주자였거든요. 오늘 21일 날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모비스의 한 반 정도 효과를 비츠로테크가 또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중립자 가속기 쪽으로 얼마나 더 갈 거냐 보다도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암 치료에 새로운 어떤 이정표가 나왔잖아요. 그동안에는 무슨 약물과 무슨 약물을 병용해야지 효과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 이런 임상값 가지고 기술 이전도 되고 많은 항암제 후보물질들이 나왔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주 화끈하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암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자 가속기를 통해서 약물 치료 없이 가능해 굉장히 새롭고 산뜻하고 새로운 그런 접근법이라는 데 시장이 크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많은 테마, 지난달, 지지난달 많은 테마들 나왔잖아요. 맥신도 나왔고 초전도도 나왔고 그 세상에서 잘 유명해지지 않았던 그런 테마들이 우후죽순 나올 때 이게 정말 신박하다.
전 세계를 뒤바꿀 것 같다. 뭐 노벨상 따놓은 거다 이거. 그랬을 때 반응 매우 놀라운 거 보셨잖아요. 시장이란 데가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흔히 말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 꿈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꿈의 치료제, 꿈의 치료기 이렇게 명명이 되면 시장의 반응이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테마들이 뭐 지금 잠재적으로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딱 나왔을 때 제일 센 녀석 달라붙는 거에 주저함이 없으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 우리 한국경제TV 야간 방송에서 화요일 날 추천드렸던 엑스게이트가 수요일 날 시장에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10몇 프로 이상 올라가서 누적으로 본 4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그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매출 지금보다 무진장 늘어날 거고 특히 주가에 대해서 최소 10배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장분위기가 흉흉해서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뭐 15%, 17%까지 또 올라가는 예,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무엇이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표들, 최근에 의료 AI도 그랬습니다만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줄 때 시장 반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뉴스로 해서 뭐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꿀 만한 뉴스들 보니까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원래 뭐 구조대로 치면은 야당이 똘똘 뭉쳤으면 부결 가능성이 높았는데 적어도 29표 이상의 흔히 말하는 반란표가 나오면서 가결한 한 표를 더 넘어가서 가결이 됐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나 원래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시장은 당연히 이런 이벤트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반응 나오겠어요. 오늘 시간에 아주 극명한 흐름인데 뭐 다 상한가 친 애들이 전부 어 이재명 뭐 후보와 지난번 대선 때 예선에서 다투었던 전 총리 관련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간에 뭐 PM 풍령 같은 건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자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뭐 혹시 구속이 돼서 들어간다 진짜 이제 구속 적부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들어가서 만약 뭐 빈자리가 생기게 됐을 때 넥스트 야당 대표 누가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떠오르는 후보들이 지금 당장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아니면 뭐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한 이제 비전이 가장 높다고 보니까 그런 애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권에서 가장 뭐 호감도라든가 아니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법무부 장관 관련주가 오늘 대거 시간에서 올랐고요. 뭐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가결 소식 때문에 오른편에서는 역시 또 흔히 말해서 이재명 뭐 대표 관련주라고 소위 불렸던 몇몇 개 종목들이 사실 이게 최근에 무슨 영향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대고 가는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는 이런 아마 장이 좀 오늘 밤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유럽 시장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도 약한 상태라 지금 제가 이 녹화를 뜨고 있는 9시 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뭐 확 방향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내일도 주말장이고 이러니까 장이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선 당연히 이런 또 B급 테마인데 정치 관련주들이 또 우후죽순 올라오게 돼 있죠. 예.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첫날 청약을 받았는데 3조 5천억이 몰렸다 그래요. 아마 내일이면 최소 저 돈의 2배 이상은 더 몰릴 겁니다. 지금 한 7개인가 6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받고 있는데 복수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경쟁률이 낮은 제를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내일 장 끝날 때까지 아마 돈이 뭉치로 몰릴 것 같은데 아마 역대급의 증거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좀 시장의 수급도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뭐 제가 봐서는 만약 역대급의 증거금이 몰렸고 그거에 맞춰서 경쟁률이 셌다 이러면 로봇주가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고점 치고 한 일주일여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날 잠깐 반짝할 수 있다. 물론 차원으로 좀 이미 첫날 역대급의 증거금이 몰린 거 보니까 내일 끝나면 아마 주말 사이 집계해서 이렇게 딱 보면 와, 돈 엄청 몰렸다 이럴 것 같고요. 이런 열기가 로봇이 역시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건데 지난주 월요일에 고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깐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제가 최근에 그 정기 결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기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 회원을 모시고 있는데 뭐 당장 이 뉴스 몇 가지 보셨다고 뭐 유료 회원 되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일주일 동안 우리 회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사전 체험 기간을 드리고 있는데 날짜가 이제 다음 연휴 앞두고 매매 일수로 보면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4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연휴 전에 장이 어떻게 될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 4일이라도 경험을 하실 분들은 빨리 023490-4639번 이 번호로다가 결제를 응해 주시면 이게 바로 돈이 나가는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휴 전날 정도까지 들어보시고 해지를 안 하시면 이제 그 후에 결제가 통과가 되는 거고 일주일 전에 해지하시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며칠 듣다가도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어저께 라이브도 계획대로 좀 해봤고요. 오늘 뉴스 매매 녹화도 11시에 풀리게끔 해드릴 거고, 일요일 날 또 리포트 연구해가지고, 일요일 밤 11시에 들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낮 시간, 아니 12시 반부터 2시까지, 2시까지요. 90분 동안 한국경제 유튜브 라이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잘 기억 좀 해주시고 혹시 지나가다 들리신 분이 계시거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 3주 전에 700명이었던 구독자가 1300명까지 금방 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감사하다는 그 표현 하나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뉴스 매매 시간에 다시 에피소드 13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김동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